순간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결핍 이런 것들을 또 도전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사실 그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는 일단 우리가 해답을 얻은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너무 일상적인 질문 같다, 그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을 건데 앞으로 일 어떻게 더 잘해요? 뭐 진짜 실질적인 거. 행복한 거는 저는 되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유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행복을 쫓아갔다고 해야 되나, 추구해야 했다고 하나, 그걸 아주 악착같이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는 최고의 보상은 돈이었어요. 사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이 다 모든 인생의 최고 정점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미용실 하기 전에 미용실에서도 부자 사부님들이 이렇게 오면 일단 뭘 해야 하냐면 그들은 우리가 갖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지를 가지고 옷이랑 10K짜리 쫙 가서 끼고 오면 일단 가서 사모님 엄청 제가 리액션도 잘하거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어떻게 막 이렇게 어디서 보인다고 막 이렇게 막 물어봐주면 좋아하고 물어봐주면 엄청나게 소통이 그냥 바로 공감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좋은 가족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유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추구한 거죠. 결핍에서 오는 추구하는 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부터가 출발이에요. 그 나폴레옹 힐의 나폴레옹 힐이 쓴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공자들을 인터뷰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되고,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서 질문을 얻어내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야 뉴스킨 하면서 어쩔 때가 제일 행복했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행복한 사람들 옆에 늘 저는 뭘 하면 그 앞줄에 서는 거를 우선시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남들보다 뒤에 가는 거 싫고 먼저 가서 있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항상 시간을 먼저 준비해요. 12시에 가야 되는데 항상 11시 반에 먼저 가서 다른 사람 되게 피곤하게 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다 피곤해요. 근데 그런 성격이니까 그러지 않은 성격의 자식들을 다 낳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뉴스킨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저 사람 왜 뉴스킨에서 행복하지? 뉴스킨 할 때 뭐가 제일 행복한 거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것을 해냈을 때 다른 사람 행복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뉴스킨 하면서 가장 행복한 건 결국에는 뭐냐면 외행구단, 혹시 공포의 외행구단 만화책 읽어보신 분 우리 정말로 별 볼일 없던 사람들인데 최고의 어떤 그 선수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스승은 세상에서 위대한 네트워크 책에도 나왔거든요. 스승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만들었을 때 진짜 그게 삶의 목적일 정도로 행복한 거죠. 정말 보잘것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스를 통해서 진짜 성장해내고 뭔가를 이루어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펼칠 때 그걸 볼 때 너무 행복하죠 사실은. 그게 중독돼가지고 이 사업을 안 놓는 것 같아요. 그게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야 쟤한테 그거 있어. 그걸 찾아내고 그래서 저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네, 스타 만드는 거. 진짜 근데 실력은 있어야 돼요. 사실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의 자질을 충분히 이때 이 사람의 열정을 끌어내는 건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잠재된 것을 끄집어내는, 전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오래 본 책,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크라는 책이거든요. 그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서 삶의 목적, 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한테 가졌던 뭐가 달란트가 있었는 줄도 몰랐는데 뉴스킨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고 나랑 함께 얘기하다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고 이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냈어요. 박수. 정말 이게 뉴스킨인 것 같아요, 그죠? 행복하고 부자고 자유로운 사람들 속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그걸 전달해서 해낼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게 진짜 뉴스킨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킨 하실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이게 역으로 리크루팅 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질문이라서 작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처음 사장님한테 뉴스킨이 딱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찾게 되셨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리크루팅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뉴스킨은 뭐 초대하고 리크루팅, 대문하고 초대 리크루팅 이거잖아요. 초대하기 전에 리크루팅을 해야 초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리크루팅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리크루팅을 제가 당했을 때는 절대 저를 리크루팅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뉴스킨이 처음에 우리 그 한국에 오픈되기 전에 호주에서 오신 저희 사내 스폰서이신 사장님이 호주에서 아예 한국으로 날아오셨어요. 뉴스킨이 오픈된다고 하니까 한국에. 오픈되기 전에 아름 이렇게 서울, 광주, 제주도 이렇게 아는 사람을 연결해서 이제 찾아오다가 저희 미용실을 이제 오게 됐는데, 이 미용실에 우리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와 같이 함께하는 조미자 사장님 아시죠? 네. 네, 조미자 사장님이 이제 헤어 파트시고 저는 피부와 메이크업 파트, 이렇게 둘이 환상의 콤비였어요. 제가 그 조미자 사장님 직원으로 있다가 10년 동안 직원으로 있다가 10년 동안 동업자로 같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미용실에 오는 아주 단골 고객이신데, 단골 고객이 컴퓨터 가게를 했었고, 컴퓨터 가게, 옛날에 컴퓨터 가게도 많았잖아요. 컴퓨터 대리점을 하고 있었을 때 여자 직원의 언니가 삼성 그 삼성공업의 영업 지점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언니가 광주 사람이어서 광주에 있는 정소연, 저희 일대 스폰서인 정소연 사장님을 통해서 아는 사람 하나 겨우 찾고, 그 동생을 통해서 그 컴퓨터 대리점에 있는 사장이, 우리 미용실이 워낙에 큰 미용실이니까 화장품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엄청 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미용실 최고 미용실이다, 거기다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원장님 내가 초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초대할 수 있었던, 우리 바빠서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었고, 저는 그때 최고치에 상승된 그 김 선생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나를 감히 초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장님과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됐냐면, 원장님이 워낙에 바쁘니까, 조미자 사장님이 너무 바쁘니까 애를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같은 유치원 엄마였어요, 그 손님이. 같은 유치원의 엄마가 매번에 점심도 함께 같이 이렇게 차려주고 애를 돌봐준 거예요, 조미자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모가 자기 아는 사람이 뭐 화장품 설명을 하려고 하니 와서 들어라고 하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부한 사람이 값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재경이 엄마라고 하는 분인데, 재경이 엄마가 와서 화장품 설명을 들으라고 하니 조미자 사장님, 나는 바빠서 못하고 화장품은 너가 전문가니까 네가 가서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원장이 시키니까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되는 어떤 가백 성격이 있는 사람이 리크루팅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가장 좋은 리크루팅이죠. 그래서 갔는데 정말로 후진 아저씨가 동물뱅이 아닌가, 너무 안 보이는 동복의 안경을 끼고 정말 촌스러운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진짜 침이 너무 튀는 거야.
그냥 화장품에 대한 설명하는데 화장품은 너무 후진 화장품. 옛날에는 그런 플라스틱 껍데기를 본 척도 안 했었잖아요. 막 진짜 막 엄청난 막 금도금으로 된 막 화장품 케이스 이런 화장품에 막 열광하던 때고 우리는 또 진짜 부자들만 오는 미용실이니까 프랑스 제품 막 피부 관리 전문 제품 막 한 세트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이런 거 팔 때였으니까 플라스틱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갖고 와서 막 거품을 무니까 듣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이 아저씨가 5시간을 저는 싸워요. 저 어디 가면 늘 싸우고 정의에 불타가지고 너무 막 그냥 제가 거만 너무 최고라고 하니까 막 듣다가 아저씨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제가 피부 관리 전문가거든요. 이러면서 싸우다가 그 조미자 원장님이 너 제발 가서 싸우지 말고 나 가면 어디 가면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한 세트만 사오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장품 사려고 그냥 화장품 그냥 주시고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숫자를 그려줬어요. 동글뱅이를 12명을 하고 12명 밑에 12명씩 이렇게 내렸는데 6대까지 하면 숫자를 딱 써주는데 원리로. 근데 이 숫자는 제가 산수 좀 했잖아요. 어린 숫자가 진짜인 거예요. 뭐라고? 이걸 다 나 줄 수 있다고? 우리 미용실 고객만도 몇천 명인데 내가 우리 직원들 12명 깔고 그냥 이걸 내가 고객들 다 깔으라고 하지 뭐 이렇게 그냥 5시간 만에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너는 뭐 하다가 이제 오라 바빠 죽겠으니까 좀 싸워 수다게 이러면 죄송해요 싸워 수다. 근데 원장님 1년만 머리 깎았어. 왜냐면 조미자 원장님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문제 잘 되는 미용실이니까 밥도 못 먹고 노동에 시달려가지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저는 이제 미용인의 그 선배의 그 모습이 싫었어요. 기술적인 그 미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직원을 부려야 되는데 일만 하다가 죽겠구나. 저 원장님이. 저 원장님을 멋진 경영인으로 나는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의 또 그때 목표였어요. 원장님한테 와서 머리 자르고 있는데 원장님 1년만 머리 깎아.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월 1호씩 벌어볼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뭐냐? 뭐? 다음날 바로 저희 미용실 한 100평이었는데 미용실 한 칸을 그냥 딱 뜯어가지고 교육장 만들어가지고 파마 말고 염색한 사람 다 때려 넣어가지고 때리라는 거. 그랬던. 와, 이 질문 너무 좋았죠. 이게 포인트네요, 그냥. 산수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달할 때 이 일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대를 여기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초대하고 싶은데 초대가 너무 안 된다. 초대 안 되게 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이 사람이 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해내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배우게 됐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500만 당자라고 하시는데 겸손하신데 뉴스킨으로 해서 커미션을 60억 이상을 받으시고 그 60억 딱 받고 은퇴하신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장난 아닐 것 같아요. 2천만 원 내라고. 근데 저희가 뉴스킨을 떠나서도 엄청난 성공자시거든요. 그런데 성공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비전도 알고 확신도 알고 나 성공할 건데 지금 당장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성공하려면 적어도 이것만은 해야 되는 습관을 하루에 꾸준히 해야 되는 습관을 조금 알려주시면 해보고 싶습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행복, 독서. 또 막 얘기해봐. 사람 만나기. 끝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스킬을 그러니까 하우죠. 하우 편을 지금 묻고 싶으신 거잖아요.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어떤 성공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공처럼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SNS로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죠? 난 이런 성공이 하고 싶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저는 가장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던 결핍이 있었잖아요. 좋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건 내 선택이 아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내 선택이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아이에게 내가 공부하지 못했으니 공부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뉴스킨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유학도 일찍 보냈고 유학을 보낼 때 제가 39에 이혼을 했어요. 진짜 이혼만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 혼자 키웠고 너도 애 혼자만 놔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이혼을 그렇게 결심하다가 다시 그러다가 애 둘 낳은 거예요. 근데 둘 낳고 나서 이혼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뉴스킨 할 때였어요. 뉴스킨을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지금처럼 뉴스킨을 안 왔다라고 하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막 객기가 막 충만한 때였으니까 저 새끼는 안 맞아 이러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막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한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저는 결손이었지만 그 결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결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난 싫다. 그냥 혼자 아이를 키워도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시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뉴스킨을 알고 뉴스킨을 처음에 알고 컨벤션을 가려고 했는데 컨벤션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 96년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2002년도에 다시 시작할 때 이 회사를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 회사로 글로벌 컨벤션 미국으로 갔어요. 갔을 때 컨벤션장에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13살에 최연소에 하버드 대학에 입성한 천재 소년 같은 애가 이 턱시도를 입고 무대 연날에 딱 연사로 왔어요. 축하하려고 컨벤션이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애냐면 전 세계의 원수, 국가 원수나 기업가들을 만나면서 후원금을 받는 기부금을 받는 그 후원 대사 역할을 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초대를 했고 너무 많은 기부를 하는 회사니까 이제 감사하다고 와서 이제 축하 연사를 딱 하는데 저는 그때 제일 꼭대기 위층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때는 뭐 층이 아니었을 때니까 딱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연단에 턱시도를 입은 그 최연소 하버드대 공부에 미친 엄마였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도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우리 큰애는 하루에 학원을 7군데씩 가는 엄마였어요. 진짜 집에서 저녁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 때 우리 애들은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 외국으로만 보내고 그렇게 공부에 막 한장을 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그게 딱 갔는데 그 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7살 때부터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하게 하는 부모가 도대체 어떤 부모였을까? 전 부모가 항상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저런 인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를 갖게 한 물론 천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사고를 하게 한 그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부모가 궁금했고 이 회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알고 와서 사람들한테 리크루팅 할 때 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킨 제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뉴스킨을 만든 이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뉴스킨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류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엄마의 생각으로밖에 키울 수 없겠구나. 엄마의 생각은 한정된 좁은 생각 요건데 이 안에서 크면 애가 얼마큼 크겠어요. 이 아이가 볼 세상을 크게 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바로 유학을 결정하고 애를 유타 프로보에 보내면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더니 저쩌니 해도 브레이크론이가 아들이 한 5인가 있고 애가 8이니까 그 아들을 하나 꼬셔가지고 브레이크론이면 네가 되라 이러면서 농담이에요. 그렇게 이제 미국을 보냈는데 그런 거죠. 봐야 알 수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가슴에서 뜨겁게 내가 하고 싶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보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내가 뉴스킨을 본사에 가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야, 하마넥스는 다음 세대, 차세대에 이제 더 이상 주사로 맞는 시대는 끝난 그 이후의 세대에 예방의학으로 다음 세대를 선도할 회사더라. 야, 그 회사를 만든 의사 내가 150명을 내가 보고 왔어. 무섭지 않냐 이거? 막 이런 진짜 무서웠어요. 야, 이렇게 멋진 회사가 지금 얘기하는데도 막 소름 돋잖아요. 이런 소름이 나한테 돋아야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러 다니셔야 돼요. 석세스 트립. 그래서 트립 가는 거예요. 트립을 가는 이유, 하와이 가는 이유는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냥 돈 들여서 갈 수 있는데 거기 가야만 성공자들을 보고 와야만 성공자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보고 와야만 그걸 전달해서 너도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석세스 트립을 꼭 하셔야 돼요. 하와이 트립.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자기들 파트너 루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루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루비 어떻게 됐어요? 나 꼭 그렇게 하고 싶어야지 가는 거죠. 루비도 못 가나? 진짜 쪽팔리게? 루비는 가는 거예요 그냥. 루비는 그까짓 거 루비도 못하는 거예요. 루비 정도는 그냥 과정이잖아. 루비가 여기 목표가 아니잖아요. 루비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못 가는데 어떻게 그 목표를 가겠어. 돌담은 지나서 가야 되는 거니까 돌담 정도인 루비 꼭 하시길. 대답이 됐나요? 네, 너무 좋죠. 대답이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멘토를 빨리 찾으라고 하네요. 뉴스킨 안에서 내가 진짜 딱 맞아떨어지는 멘토를 찾고 계속 보고 그분의 생각을 또 배우고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석세스 트립을 가보는 거. 갔다 와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중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뉴스킨은 내가 전하는 만큼 되는 사업이라고. 이 크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셨을 때 아까 뭐 장난삼아 2,000포인트 말씀하셨긴 하지만 진짜 내가 전하는 뉴스킨의 크기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보내드리기 싫은데 또 일정을 또 많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